슬기로운 음악 태백과 네, 스름대 오늘 기록할 주인공은 한국 인디씬 1세대 홍대 인디씬의 상징 언니네 이발관 이석원님입니다. 네, 최근에는 또 작가님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자리를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글쎄 은퇴한 노인이 현역 시절을 회고하는 듯한 좀 그런 비슷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출연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 사실 제가 가끔 찾아주셔도 이렇게 사양을 할 때가 많은데 카메라 앞에 서면은 좀 이렇게 긴장. 자진하열로. 근데 요즘은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 얼굴을 가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인터뷰를 좀 몇 개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스름대를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에픽하이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 분이라고 저를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너무 진짜 그랬어요? 네, 진짜로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랫말과 또 멜로디로 보통의 존재를 위로하는 뮤지션이죠. 이석원님의 스름대 기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떠한 계기로 뮤지션의 길을 걷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의 뮤지션들은 이렇게 되게 뮤지션이 되겠다는 네. 꿈 같은 게 이제 그런 걸 갖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고 그냥 어떤 음악을 할 수밖에 없게끔 어떤 우연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벌어졌었어요. 20여 년 전에. 네. 그런 데다가 제가 이제 당시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가졌던 우리 음악에 대한 좀 문제의식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버무려져 가지고 이렇게 밴드 데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 있었길래 음악을 할 수밖에 없는? 일단은 제가 90년대 초반에 그 PC통신 음악동호회 활동을 했는데 이때가 사실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했던 시기거든요. 음악동호회라는 데가 아시다시피 음악에 관한 글을 쓰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글을 쓰려면 저를 소개할 뭔가 장치가 필요했고 그래서 당시에 밴드를 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언니네 이발관이란 밴드를 해. 가상의 어떤 캐릭터를 만든 거죠. 그래서 내가 요번에 나온 누구누구 앨범을 들어보니까 이랬어. 이제 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언니네 이발관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닉네임들이 있었어요. 네. 그때 뭐 이제 타이핑에 이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뭐 거북타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를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프로필, 캐릭터 그런 걸 찾은 거죠. 예. 그 전에는 그럼 이제 레코드 가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이렇게 본성이 되게 활동적이고 좀 이렇게 주도적인 타입의 아이였는데 네. 어머니랑 갈등이 좀 오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병을 좀 오래 앓다가 이제 외톨이로 쭉 혼자 지내니까 집에서 이러다 애 죽는다. 그래가지고 레코드 가게를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PC통신 음악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된 거는 판을 팔려고 네. 음악 듣는 애들한테 이제 그런 목적으로 가입을 했다가 생각도 못한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음악을 좋아해서 들었는데 저 혼자 들었거든요. 같이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근데 동호회를 들어가니까 나와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그 경험이 너무 쇼킹한 거예요. 막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그때 거의 막 동호회를 휘젓다시피 하면서 동호회 내에 소모임도 만들고 또 감상회, 전체 감상회, 소모임 감상회 저 혼자 다 하고 진행하고 마이크 잡고 진행하고 해설지 써서 팜플렛 만들어서 돌리고 그러니까. 네, 보통 다른 동호회 회원들은 이렇게 앨범 나오면 간략한 리뷰 정도 써서 올리는데 저는 막 뮤지션들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우와. 레코드 가게는 잘 됐어요? 레코드 가게 하나 하는데 국내 직원, 해외 직원에서 그 직원만 3명이었고 직장인들 많은데 막 데스메탈 이런 거 트니까 도저히 이게 답이 안 나오는 네, 그래서 동네도 계속 옮겨다니면서 하고 그러셨구나. 그래도 되게 매니아층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판은 그렇게 거창하게 벌렸는데 나중에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CD 사는 데에 더 돈을 더 많이 쓰고 한 장 팔리면 문 닫고 놀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장 팔고 놀러 가고. 그렇게 말하자면은 이제 음악을 하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삶. 그러니까 음반을 팔고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던 분이 가상의 자아로서 언니네 이발관에는 밴드를 만들었지만 그게 이제 실제로 밴드가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연들이 계속 겹쳤는데 제가 워낙 앨범 소개나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를 도와주려고 하거나 저 때문에 몰랐던 음악을 알게 된 사람들이 동호회 내에 많았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당시에 오프라인 음악 감상 모임의 대표 형이었는데 그 형이 소개를 이제 해준 거예요. 그 당시 KBS 라디오의 전영영의 음악 세계라고 음악을 좀 진지하게 듣는 분들이 많이 듣는 라디오 네. 프로가 있었어요. 너 거기 나가볼래? 나가서 그 네가 고른 음악 좀 틀어보라고. 오,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점점 세상에 더 알려지게 그쵸. 된 거죠. 그래서 라디오를 나가게 됐는데 마침 또 옆에 있던 친구가 남의 거 틀지 말고 네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틀으라고. 오, 근데 내가 노래를 어떻게 만들어? 저는 그냥 글을 쓰기 위한 용도로 언니네 발관이다. 거기 리더다. 네. 이런 건데 근데 또 그 말을 듣고 막 닥쳐서 막 하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전혀 해보신 적이 없는데 네.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언니네 발관이란 팀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네. 게 이제 일종의 구라가 돼야 되는데 이게 노래를 또 틀어버리니까 네, 사람들이 진짜 그런 팀이 있네. 네. 오, 그때 곡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Funny Afternoon. 뻔히 했죠. 일집에 담긴 우스운 오후. 맞아요. 네. 그리고 로랜드 고릴라라는 거. 제목도 되게 독특하다. 로랜드 고릴라. 로랜드 고릴라.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갔다가 로랜드 고릴라 진짜로 한번 시비가 붙은 적이 있어가지고 10이요? 고릴라를 어떻게 시비가? 그러면 이제 어쨌든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전부터 기타를 치셨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기타 치기 시작하면서 만들었어요. 와, 그 곡 자체가 무슨 대단한 곡이었던 건 아니고 쓸 수 있는 코드가 뭐 요만큼밖에 안 되고 네. 뭐 주법도 얼마 안 되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만든 곡들인 거죠. 그럼 독학으로 처음에 하셨어요? 제가 음악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친구가 이제 윤병주랑 이상문이라는 헤비메탈 하던 친구들이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윤병주라는 친구한테 이제 기타 레슨을 한 두세 번 받고 녹음은 이제 두 친구한테 같이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윤병준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톰보이 락 페스티벌 막 이런 데서 나가고 상도 프로 받고 뮤지션이었죠. 거의 프로였죠. 예. 그럼 본격적으로 이렇게 뭐 밴드를 만들어서 음악을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 합주를 하고 공연을 하고 했던 일들이 94년 5년도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멤버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 아까 그것도 웃긴 게 네. 그냥 자고 일어나 보면은 뭐 이렇게 베이스가 생겨 있고 오, 자기가 그냥 베이스라고 그러고 다녔어요. 구한 적도 없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그 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내가 이발관이라는 밴드를 지금 이미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멤버를 구한다는 거 이제 시작한다는 거지 하고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알고 자기가 이발관 베이스다 뭐다 이렇게 그래서 뭐 자고 일어나 보면 멤버가 생겨 있고 우와. 또 더 무서운 거는 제가 기타를 정말 하나도 못 쳤거든요. 네. 보니까 얘네들도 연주를 하나도 못 하는 서로 서로를 속인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당시에 그 유철상이라고 네. 그나마 걔가 드럼이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연주 경력이 있었어요. 아, 그러면 특별한 오디션 없이 갑자기 이렇게 밴드가 결성이 됐네요. 오디션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실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이제 합주를 했는데 엉망진창이었죠. 엉망진창 정말. 도저히 합주가 될 수 없는. 근데 그때는 저도 그랬고 저희들이 프로뮤지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되게 즐거웠어요. 그냥. 재밌게. 네, 너무 제가 음악하면서 유일하게 행복했던 때가 그때예요. 목적 없이 그냥 밴드 할 때. 처음에 합주를 무슨 노래들로 하셨어요? 얼핏 기억나는 거는 완벽하게 연주를 소화하지 못했지만 뭐 소닉 뉴스,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 그린데이 개통이 없었죠? 예. 개통도 없고 사실 아마추어가 마블발이랑 그런 걸 어떻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건 다 하는 거야. 애들한테 이거 따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 처음 공연했던 건 언제였어요? 그게 아마 95년 7월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밴드가 출범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신났지만 재밌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발전이 없잖아요. 발전이 없고 점점 하나둘 합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애들한테 긴장을 불어넣을 이벤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연을 해야 되겠다.
당시 홍대 앞에 있는 드럭이라는 클럽을 찾아가서 이제 하게 된 거죠. 바로 잡으셨구나. 좀. 첫 공연은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음악을 하게 된 이유가 그때 우리 음악 풍토에 대한 문제의식 네. 때문이었는데 그때 우리 밴드들은 자작곡이라는 걸 안 했어요. 네. 자작곡이란 거는 앨범을 내게 돼야만 하는 뭔가 굉장한 이벤트라고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갔고 밴드라는 거는 자기 소리를 가져야 되는데 네. 왜 남의 곡 가지고 저렇게 연주 대결, 사운드 대결 하고 있을까? 곡 대결을 해야 되는데 밴드라면은 네. 그래서 저는 합주 처음서부터 이제 저희 노래 오. 해서 데뷔 공연 때도 거의 7할, 8할을 저희 노래로 채웠죠. 그때가 이제 홍대 클럽 혹은 이제 인디라는 그런 문화가 막 생기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음악 애호가 혹은 새로운 어떤 그 흐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뭐 그냥 하루하루가 만화 같았던 우리나라에 일찍이 없었던 어떤 문화적인 흐름이 폭발하던 홍대를 기반으로 해서 폭발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이렇게 홍대 앞을 가면은 어느 골목 거리거리를 가도 이 새로움에 대한 어떤 흥분과 설레임 같은 게 막 느껴졌어요. 내가 어떤 막 좀 거창하게 말하면은 어떤 역사적 흐름이 막 태동하는 순간에 그런 파동이 막 제 몸으로 막 느껴졌어요.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그런 뭐 장면이라든지 뭐 에피소드라든지 뭐 그런 게 저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가 처음 공연을 하던 날 드럭에서 사람들이 정말 미친 듯이 왔거든요. 네. 그게 물론 저희가 되게 화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를 보러 온 그런 것도 컸지만 그런 게 다 당시에 이렇게 막 그 터져나왔던 그 흐름을 실제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인디 초창기를 견인했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드럭을 중심으로 한 펑크 밴드들 또 한켠에서 저희나 델리 스파이스처럼 PC 통신을 기반으로 한 소위 말하는 통신 밴드라고 그땐 그랬는데 그런 모던 락 하는 친구들이 또 있었어요. 네. 근데 전자는 펑크 밴드들을 이미 사람들이 실체를 보고 와 막 열광을 하고 있던 상태였고 모던 락 하는 친구들은 실체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왔었던 거죠. 저희 첫 공연 때 정말 많이 왔어요. 뭐 제가 그때 그 이발관 공연을 간 적은 없지만 뭐 압살을 당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그걸 기억을 제가 해요. 어떻게 아냐면은 네. 그날 같이 출연했던 밴드들 간에 이 신경전이 되게 있어가지고 아. 출연 순서 정하는 것 때문에 밴드들은 그게 또 되게 서열과도 되게 직결되는 네. 부분이어서 누가 마지막에 하고 막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다 같이 똑같이 시작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위바위보를 해라 그러면은 드럭 사장 아저씨가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러 클럽 바깥으로 어렵게 나갔는데 바깥에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네. 그 한복판에서 갈발보를 하셨나요?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했어요? 네 했죠. 오. 그래서 몇 번째였어요? 기억 안 나요. 순서가 네. 첫 공연에 대한 기억은 정말 안 나요. 왜냐하면 너무 난리통이어가지고 오. 네. 그리고 드디어 1996년 11월 1집 앨범을 발매를 하게 됩니다. 1집 앨범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그 모든 게 다 저한테는 그냥 1집을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음악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별천지 같은 느낌, 되게 행복했고 그러면 그 녹음을 하면서 뭐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들 처음으로 녹음을 경험해보는 분들이었잖아요. 멤버들이. 녹음 에피소드라기보다는 1집 녹음을 하면서 제가 음악하는 내내 사운드에 되게 집착을 하게 되는데 이 집은 뭐 곡의 구성이라든지 굉장히 그 곡 전개 자체가 드라마틱해지고 그 일반적인 대중음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전개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그 이 앨범은 근데 또 1집 때보다 훨씬 발매 직후에는 네. 평가가 좀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달리지 않고 안 좋았어요. 네. 네. 혹평을 받았는데 발매 직후에는 네. 너무 안 좋았어요.